4교시에는 부등식의 영역을 이용하여 이윤을 최대화시키는 문제나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해보고 선형계획법과 최적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립부등식의 공통인 해를 찾았었고요. 여기에서 찾아낸 해,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실행가능 영역이라고 합니다. 실행가능 영역이라는 것은요, 이 영역 내에 모든 점 x, y의 값이 총 이윤과는 상관없이 문제 상황에 제한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두 음료를 만들 수 있는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에요. 보통 실행 가능 영역은요, 두 부등식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으로 인해서 제1사분면에 위치하게 되고요. 여러 개의 직선들에 둘러싸여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여기처럼 오목한 부분이 있거나 그리고 또 구멍이 뚫리기도 했네요. 그리고 구멍이 뚫리지 않은 볼록다각형의 모양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까 총 이윤을 A라고 보았을 때 A는 300x 더하기 400y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면요. y에 대하여 나타내보면 x에 대한 식,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400분의 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일치함수의 경우 a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a가 어떤 한 값으로 정해질 때마다 식의 기울기는 같을 때지만 y 절편은 달라지게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a가 400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1이 될 테고, 그리고 a가 1200이라고 한다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일치함수의 그래프는 a의 값이 정해질 때마다 직선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의 그래프와 평행한 직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이 직선은요, x와 y의 값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이어야 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연립부등식의 영역과 만나야 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윤 a는요, y 절편과 관계가 있네요. 이것은 곧 a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y 절편이 최대가 된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총이윤 A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직선은 이 그림에서 실행 가능 영역을 지나는 평행한 여러 직선들 중에서 y절편이 가장 큰 경우가 될 테고요. 이때는 점 30,30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이것은 x의 값이 30이고 y의 값도 30일 때 총 이윤이 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서 x에 30을 넣고 대입하고 그리고 y에 3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21,000원이 돼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크랜애플 음료 30kg과 애플베리 음료 30kg을 만들었을 때 최대 이윤 21,000원을 남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이윤은요, 이윤을 나타내는 직선이 실행 가능 영역에 포함되는 다각형의 한 꼭지점이나 또는 두 개의 꼭지점을 잇는 선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급식 계획을 짜기 위해서요, 학생 한 명의 한 끼 점심 식사에 들어갈 달걀의 개수와 생선 조각의 개수를 알아볼 거예요. 물론 단백질과 지방의 최소 요구량을 충족해야 합니다. 달걀 한 개에는 단백질이 6g, 지방이 9g이고요. 생선 한 조각에는 단백질이 4g, 지방이 3g인데 1일 최소 요구량은 단백질은 40g, 그리고 지방은 36g은 되어야 돼요. 여기에서 비용이 가장 적어지게 이것을
구성을 해볼 건데요. 먼저 사용해야 할 달걀의 수를 x로 나타내고 그리고 생선 조각의 수를 y로 나타내서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표를 나타내면은요. 이것을 보면은 두 가지 재료의 단백질 함유량의 합계가 최소 요구량인 40g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6x 더하기 4y가 4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요.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최소 요구량이 36g이니까요. 두 재료의 지방 함유량 합계 9x 더하기 3y는 36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부등식을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6x 더하기 4y는 40보다 크거나 같아. 자, 이것에서 양변에 모두 2로 나누어 보면 3x 더하기 2y는 20보다 크거나 같아. 그리고 9x 더하기 3y는 36보다 크거나 같아에서는 양변에 3을 나누어 보면 3x 더하기 y는 12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도 달걀의 개수, 생선 조각의 개수 이거는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 비용은요. 달걀과 생선을 구입하는 비용의 합계가 되니까 이때 총 비용 A는 200x 더하기 100y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았던 부등식을 모두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리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3x 더하기 2y가 20보다 크거나 같은 3x 더하기 2y는 20의 직선보다 오른쪽, 즉 위쪽, 이쪽에 위치하겠죠. 그리고 3x 더하기 y가 12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3x 더하기 y는 12 직선에서 위쪽에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를 모두 모아보면은요. 여기에 실행 가능한 영역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제는 실행 가능 영역을 지나도록 총 비용식의 직선을 그려서 총 비용 A를 최소화시키는 값을 찾으면 돼요. 아까 총 비용 A는 200x 더하기 100y였잖아요. 이것을 좀 더 간단히 나타내주면 좀 더 이때는 y는으로 나타내주는 것을 할게요. 그럼 100y는 마이너스 200x 더하기 a 그리고 양변에 100을 나누어주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00분의 a가 되네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1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와 평행한 여러 개의 직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비용 A 역시 y절편과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곧 A가 최소가 되려면은 그림에서 실행 가능 영역을 지나는 직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00분의 a의 y절편이 가장 작아야 합니다. 그럼 y절편이 가장 작은 곳은 직선이 점 3분의 4,8을 지날 때가 되겠죠. 여기에 이러한 직선이 될 텐데요. 이것은 학생 한 명의 한 끼 점심 식사에 들어갈 계란의 개수가 3분의 4개, 그리고 생선 8조각이면 최소 비용이 얼마가 된다는 것인가요? 최소 비용, 여기에 계란의 개수 x는 3분의 4, 그리고 y는 8이니까 이것을 대입해 보면은 총 비용 A는 200 곱하기 3분의 4 그리고 더하기 100 곱하기 y니까 100 곱하기 8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1067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찾아내는 방법, 곧 의사결정 변수들 가운데에서 가장 적절한 값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최적화 이론인데요. 최적화 이론 가운데 한 분야인 선형계획법은요, 1차 부등식이나 또는 1차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목표로 하는 내용, 그러니까 최대 최소 문제에 대한 이론이에요. 최적화와 관련된 방법은 크게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비선형적인 요소가 더 많지만 선형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그 해를 구하기 쉽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어려운 문제도 선형으로 근사시켜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선형으로 변형이 되면은 선형계획법으로 문제를 풀어서 원하는 해를 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1947년에 단칠가 선형계획 문제를 풀기 위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방법인 심플레스 법을 발표했어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 분야의 시초로 보는데요. 선형계획법의 해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심플렉스 법입니다. 4교시 내용을 정리하면요. 선형계획과 관련된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점들의 집합을 실행가능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래프를 이용하여 이윤의 최대값 또는 비용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을 1차 부등식과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각 식을 좌표 평면 위에 그리고 그 그림을 겹쳐서 공통 부분을 찾아 실행 가능 영역을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실행 가능 영역과 만나도록 여러 개의 평행한 총이윤선 또는 총비윤선을 그려서 총이윤을 최대로 하거나 총비용을 최소로 하는 XY의 값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요. 선형계획법은 1차 부등식이나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1차 함수로 나타내어지는 이윤을 최대화하거나 또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료나 제품을 배분하는 수학적 방법을 말합니다.